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이 철도는 탄자니아 경제 수도인 다르에스 살람을 시작으로 모르고르, 도도마, 타보라, 이사카,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부근의 무안자까지 연결되는 1300km 길이의 초대형 철도입니다. 사업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 중 1에서 5구간은 한국의 제일엔지니어링이 PM을 맡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엔지니어링사인 제일과 동명이 코레일과 함께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 다국적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따낸 사업입니다. 이 중 1, 2구간은 다르에스 살람부터 행정수도인 도도마까지 연결되는 500여 킬로미터 구간인데 코레일은 지난 7월 해당 구간에 대한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을 맡았습니다. 거대한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철도 연결은 아프리카인 모두의 염원입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륙국인 만큼 사실상 이동수단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엔지니어링 TV에서 방송했던 탄자니아 고속도로도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각국의 수장들이 모인 아프리카 연맹에서 2063년까지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실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이집트와 모로코, 남아프리카 등을 시작으로 고속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나라들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빠 재정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ODA 자금으로 인프라를 까는데 아프리카의 정치적 여건이 대부분 불안정해 돈도 잘 빌려주질 않습니다. 어찌저찌 유럽 같은 데서 돈을 빌리면 정치적 PC주의를 들이밀면서 간섭하니 안 빌리니만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중국몽을 구상 중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아프리카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차관은 사실상 한도는 무제한에 정치적 간섭도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많은 중국의 돈을 너도나도 끌어쓴 덕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12%가 중국 차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중국의 돈을 갖다 쓴 나라들 대부분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부티가 있습니다. 지부티는 2013년 1대1로 정책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중국의 정책에 일찌감치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부티에 해양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갈 구상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지부티를 선택한 이유는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를 받은 지부티는 현재 GDP 대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스리랑카의 결말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차관의 특성상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국가의 일부 거점을 수십 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무조건 들어가는 만큼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도 2016년 지부티와 연결되는 전기철도를 중국의 돈으로 깔았지만 기대했던 만큼 이용이 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 5조 원 가까이 되는데 결국 에티오피아는 상환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1강으로 분류되는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을 먹여 살리는 4대 항구 중 하나인 문바사항을 가진 만큼 다른 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월등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1대1로 계획에 동참하면서 중국과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금으로 만든 나이로비 문바사 철도도 정치권의 부패와 엮이면서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탄자니아는 케냐의 선택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탄자니아는 케냐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최대 라이벌 국가로 여깁니다. 흔히 이쪽을 다녀와 본 사람들은 탄자니아를 한국, 케냐를 일본에 비교하면서 둘의 관계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물론 탄자니아 역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1대1로 계획에도 동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2013년 대통령인 자카야 키케타가 탄자니아 바가요모 항구를 99년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대통령인 존 마쿠플리가 이를 비난하며 항구 개발을 중단시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돈은 사실상 독이라는 걸 알았던 건지 이번 중앙선 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면서 여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철도 실적은 중국을 뛰어넘을 나라가 없음에도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수주한 1에서 5공구 중 마지막 공구인 5공구는 중국의 CCECC가 시공을 하고 향후 발주될 78공구 역시 중국 시공사의 수주가 유력하지만 다 내어줄 수는 없다는 의지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상대적으로 차관을 받고 있는 만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 시공은 중국에게 주더라도 컨트롤 타워인 PM만큼은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에 베팅한 탄자니아의 선택은 현재까지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디폴트 상황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한 중국이지만 탄자니아에서만큼은 중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발주될 중앙선 7809 사업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